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진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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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김은아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동아리 고란도란의 박희재 학생과 또 전북대 토론동아리 AD+의 노성원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극심한 취업난 속에 하반기 공채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취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취업 새내기들부터 취업 장수생들까지 취준생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다고 해요. 그렇죠. 올 하반기 공채가 이제 몇 번째냐고 묻는 그 설문조사를 좀 했대요. 근데 네. 올 하반기부터 취업 준비를 좀 시작했다는 구직자가 49%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네. 올 하반기 공채가 12번째로 6년간 취업 준비한 그 취준생도 있다고 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취준생들이 다양한 기업으로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취업 포털 인크루트 조사에서 2016년 하반기 신입공채 지원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취준생 1인당 평균 17.95개의 기업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18개, 뭐 자소서를 18개를 다 쓸 수가 있을까 빠를 것 싶은데, 같아요. 예. 그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기업의 최우선 기준이었던 기업의 비전 및 자신의 성장 가능성은 6% 가까이 하락하며 3순위의 랭크가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는 연봉, 성과급 등 복리 후생이 들어섰습니다. 2위는 희망하는 직무 모집 여부였고요. 그리고 회사의 위치 및 근무 지역과 기업의 규모 및 인지도도 순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리후생이 좋고 다양한 직무에 도전할 수 있으며 또 기업의 비전과 직원의 성장 가능성을 챙겨주는 기업. 오늘 한번 알아볼까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준비한 기업은 하나그룹입니다. 오. 그 하나그룹은 올해 하반기에도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건설부터 하나케미칼, 그리고 하나생명보험, 하나 방산 등 총 8개 계열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하나그룹의 경우는 이게 네. 공채를 그룹 자체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하나그룹의 경우 일괄적으로 동시에 그 공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 그룹 그 통합채용 방식에서 계열사 그 자율 모집을 합니다. 채용 일정이 계열사보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그룹을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열사별로 꼼꼼하게 채용 일정부터 면접 전형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열사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공채를 대비해야 하는지 하나그룹 공채 정보를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야독근. 야독근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오타 아닙니까? 야독근. 양동근 오타 아닙니까? 양동근. 이게 뭐예요? 야독근? 야독? 네,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희재 학생 무슨 뜻인가요? 네, 야독근은 야무지게, 독하게, 끈기 있게를 줄인 말인데요. 한화 임직원의 행동 강령이자 하나그룹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재상이군요. 네, 지원자가 이러한 인재상인지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 바로 자기소개서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항에 야독근을 키워드로 한 문제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네요. 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원자가 업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조직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하나그룹 공채는 특히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유는 하나 인적성 검사인 HAT가 2013년에 폐지됐기 때문인데요. 서류 접수 후 바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 전에 볼 수 있는 게 서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기소개서를 아주 꼼꼼하게 본다고 하는데요. 3명의 채용 담당자가 1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해서 철저하게 사전 검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꼼꼼하게 보는 만큼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지금 키워드처럼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야무지게, 독하게, 끈기 있게. 그 야독근이라는 그 키워드처럼 네. 일단은 맡은 일,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게 하나그룹의 인재상인데요. 일단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그 사례를 적을 때에는 오랜 기간 아주 그 깊이 파고들었던 경험을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그 자기소개서에 아까 인재상 말씀하셨는데 하나그룹의 인재상은 도전, 그다음에 헌신,
그 정도입니다. 그런 어떤 인재상의 키워드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접목시켜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그룹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63. 63. 이건 좀 알 것 같아요. 여의도에 혹시 네, 63 빌딩 하나 거잖아요. 맞죠. 아, 그래서 네. 예. 네,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네네네. 여의도 불꽃축제도 그쵸, 그쵸. 네, 하나, 하나에서 63 빌딩 관련해서도 막 이거 하고 좀 쉬운 거네요. 네네.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송원 학생 맞나요? 네, 앞서 야독근 인재를 선호하는 한화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는데요. 네네. 나는 이것이 자신 없다 하는 분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그룹 내 하나생명에선 특별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네. 바로 63초 자기소개 동영상인데요. 63초 영상 안에 네. 자기소개서를 넣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합격하면 서류 전형이 면제라고 합니다. 세상에 영상의 그 내용은 어떤 거든 상관이 없나요? 네, 영상의 내용은 자유인데요. 영상 안에 지원 동기와 지원 역량을 분명히 표기하는 것이 좋겠죠. 주의할 사항은 63초를 넘기면 절대 안 되고요. 너무 잘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동영상 제작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반 지원에 지원한 사람은 특별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63초 안에 자신을 표현하는 게 참 힘들 텐데요. 하지만 이분들이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해도 너무 완벽하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정말 기대됩니다. 잘할 수 있죠, 우리 두 학생. 저 진짜 오늘 오늘 이게 처음 들어서 잘할 수 있을지 진짜 할 수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 그냥 희재 학생부터 해볼까요? 자, 63초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공대생 박희재입니다. 제가 지원한 분야는 바로 영업인데요. 영업은 곧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소통에 목말라 있는 제게는 더없이 좋은 역량이라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기소개서 또한 저를 세일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제 강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저는 전기전자를 전공하여서 공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라는 것은 추상적이지만 분명히 그 니즈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그들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여 공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량이 있어서 필수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학원 강사 생활과 바로 이 취준진담 이 패널을 통해서 소통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래서 이러한 소통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독하게, 끈기 있게 한화와 함께 성장해 나갈 제발 네, 끝났습니다. 네. 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63초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그래요. 해줬고요. 나도 잘했어요. 네네.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송원 학생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화의 마케팅 분야에 지원한 노송원입니다. 제가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한 이유도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관심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제품이나 공연 등의 마케팅 및 홍보를 맡아서 다른 이를 설득하는 것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글로벌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마케팅 분야에서 그분들의 니즈가 어떨까?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까? 이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거든요. 많이 남았는데요? 짧은 감이 있었어요. 네네. 좀 더 해볼래요? 네. 저는 충청도를 제외한 충청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의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서 부드럽게 굽듯이 끝났습니다. 네, 이게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넘쳐도 안 될 것 예,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우리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어땠나요? 네. 일단은 63초라는 게 결국은 거의 1분 가량의 자기 PR인데요. 자기 네. PR이라는 거는 자기 소개하고 좀 다른 겁니다. 뭐냐면은 설명은 그냥 그러니까 소개는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네. PR은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 얘기를 듣고 어느
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사실은 잠깐 했었고요. 네. 일단은 희재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63초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아쉽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 앞에 그 기업 지원 동기가 조금 약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직무 지원 동기가 조금 약했던 거. 근데 이제 뒤에 이어서 그 소통이, 그 본인이 말한 그 소통이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전공 지식, 이렇게 해서 본인의 역량은 잘 피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못 들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송원 학생은요? 네, 송원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송원 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도가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 자기 PR 때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좀 짧게 하시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역량을 좀 피력하시는데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모자랄 때는 네. 바로 이어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또 오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잘 배분해서 PR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아나운서 지원을 할 때도 이런 일본 거요? 동영상 이런 걸 되게 많이 요새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좀 1분 동안에 자기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각인하는 데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떤 이미지가 그려진다. 이 부분이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뭐 이렇게 63초 자기소개를 할 때는 좀 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튀는 것을 그 잘못 판단해서 좀 이렇게 과유불급, 네, 오버해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튀는 것은 좀 사실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아직까지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과한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분 자기 PR 안에는 지원 동기하고 그다음에 그 직무 역량 아까 키워드 연결해서 한 거 굉장히 잘했는데요. 직무 역량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정도 본인의 포부가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63초 자기소개 영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과연 세 번째 키워드는 게임. 게임이 공채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아, 약간 뭐 면접 볼 때 게임처럼 뭐 한다는 건가요? 그럼 재밌겠네요, 면접도. 아, 아니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3차 면접 가면 뭐 합숙 면접 그런 거 할 때 실제로 게임을 하고 뭐 그런 게 있나? 오, 약간 소사이어티 게임처럼 어떤 네네네네. 아, 그런 재밌- 주어진 상황에서. 그러게요. 자, 예. 세 번째 키워드 희재 학생이 설명해 주세요. 네, 한화에는 게임 면접이 있는데요. 오, 진짜 한화의 있구나. 각 계열사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다양한 면접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현재 첨단 소재 기업인 한화 LNC의 게임 면접인데요. 오. 이를 통해서 팀플레이 능력과 사업 특성에 맞는 신입사원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평가한다고 하네요. 특히나 이제 4에서 6명 정도가 집단별로 과제를 부여받고 팀원들의 상호 협력과 배려, 공동체 정신을 평가받는다고 하니까 이 점 유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 IM 그라운드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네. 게임을 합니까? 롤러코스터 모형을 주고 함께 조립하라고 하거나 이미지 퍼즐을 주고 함께 완성하라는 등 그래요? 네, 팀원들과 힘을 합쳐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팀원 간의 협조성,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또 뭐 특이한 면접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계열사별로 면접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합숙 면접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맞아요,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요. 캔 맥주 면접도 있습니다. 면접과 함께 저녁 네. 식사 후에 이제 맥주 캔을 한 캔씩 마셔가면서 이제 미팅을 하면서 취업 이슈, 하나 입사 후 10년 후 모습에 대해서 토의하고 발표하게 되는 그런 비공식 면접 또한 진행한다고 하네요. 영어 면접도 특별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네. 3인 1조의 역할 연기를 통한 영어 면접으로 와. 현장 스피킹 능력도 평가한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이 하나가 면접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아까 말씀한 네. 것처럼 HID 인적성 검사가 사라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을 만나서 다각도로 네, 면접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예를 들자면 지금 게임이란 키워드처럼 면접에서 그 지원자가 특기 난에다가 씨름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무엇을 제안을 했을까요?
특기를 그럼 네, 씨름에 거기서 뭐 모래판 보여달라? 씨름을 할 수 없으니까. 네네, 기술 뭐 알려달라? 네, 팔씨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씨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특기난에 뭐 카드놀이라든가 아니면 수화 뭐 이런 것들, 마술 같은 것들 넣은 친구들한테 충분히 본인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이런 특기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하나 면접은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특기라는 게 물론 끼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은 그 네.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고요. 그냥 노멀한 거를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면접은 그 계열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2차에서 3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량 PT 면접이라든가 합숙 면접, 그다음에 그 전공자 면접, 그다음에 이면 면접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네. 특히 PT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준비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 주고요. 5분 정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한 10분 정도 해서 총 50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PT 면접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고요. 서로와 면접 모두 기업과 직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있지 않으면 잘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직무와 그 기업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하고요. 특히 가장 유리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그 직무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문 용어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면접을 치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접까지 알차게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그룹 공채의 모든 것 마지막 키워드 80. 80. 또 80. 숫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80점이 넘어야 된다. 뭐 이런 건가? 그러게요. 아니 80%는 그냥 떨어뜨린다. 오. 무섭다. 그러게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 준비한 송원 학생이 설명해 주세요. 네, 한화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인재 뽑기에 나설 것이라고 매해 말하는데요. 80이란 숫자는 신입사원의 출신 대학 수입니다. 명문대에서만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개인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다양한 대학의 학생을 신입사원으로 뽑는데요. 분포도를 살펴보니 스카이가 30%, 나머지 수도권 30%, 그리고 지방대 30%, 마지막으로 해외대 등이 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사회적 배려자 전형 뭐 이런 것도 있다고요, 좀? 네, 사회적 배려자 전형, 즉 대학 입학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회균 등과 배려 차원에서 서류 전형을 면제하여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주거나 혹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형식을 통해서 사회적 배려자들을 배려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 계열사 중에 하나 B&B, 그 빈센 벨리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대기업 최초로 그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 직원의 30%가 그 배려자들이고요. 예를 들자면 그 장애자,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요. 실제로 그 정규직으로 그 고용을 해서 사회적 기반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 개발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인재를 차별 없이 모으려는 하나그룹의 노력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하나그룹 공채에 대해서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먼저 송원 학생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자기소개서에 글자 분량을 다 채우지 않으면 감점이 되나요? 네,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다 써있어요. 아유, 찔려라. 네. 다 채우지 않으면 다는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만 채우면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라는 거가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쵸. 한 80% 정도 채우면 되지 그렇죠. 예, 않을까요? 한 3분의 2 정도 채우면 괜찮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자기소개서를 많이 읽고, 네, 그 신입사원들을 많이 채용을 해봤지만 사실 글자 수보다는 내용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글자 수를 제한을 안 해놨더니 너무 성의 없이 적거나 아니면 너무 오버해서 너무 길게 적어서 제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글자 수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네, 희재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계열사 간에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하던데 혹시 중복 지원을 했을 때 불이익이 있진 않나요?
네,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다. 네, 중국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 계열사 다 지원해도 돼요? 네. 그 원래 그 서류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만큼 기업에서 좋은 인재를 놓치지 않겠다는 기업의 의지가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송원 학생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다양한 계열사가 있는데 계열사마다 선호하는 전공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선호하는 전공이 네. 약간 이때 이상한데? 네,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어떤 네. 전공들이 좀 선호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계열사마다 직무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사업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실제로 똑같은 직무이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쵸.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영업직은 뭐를 팔까요? 어떤 제품을 팔까요? 화학 제품, 완전 화학 제품. 네, 완전 네네. 화학 제품. 하나생명보험은요? 보험, 보험. 네, 그러면 어떤 전공 지식 백그라운드가 좋을까요? 금융 쪽 지식이요. 네. 부자는 금융 쪽 시, 전자는 네네. 공대 쪽 사람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전공이 존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희재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속칭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과거에 이제 지원했던 이력이 있으면은 그런 필터링이 존재하나요? 이거 많이 궁금해요. 네, 필터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는- 궁금하네요. 필터링 이게 존재한다고. 과연? 거르는 거. 거르는 네네. 건가요? 그러면 진짜 이게 필터링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저도 하나그룹 예. 직원이 현재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듣기로는.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네네. 필터링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몇몇 그룹들, 몇몇 기업들 타 기업에서는 그렇죠.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살짝 그런 게 신경 쓰이셔서 네, 올리셨나. 맞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그룹 공채에 관한 진실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희재 학생과 송원 학생의 1대1 찬반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이 의리를 중시하는 기업무다. 경영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된다 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네. 한화의 핵심 가치가 신용과 이 의리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의 김승현 회장님께서 이제 의리로 유명한 분이시죠. 네. 예, 예. 네, 저도 참 의리를 중요시합니다. 저도요. 네, 네. 회장님께서 워낙 의리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그룹은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은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로 유명한데요. 그러나 가족적이지만 군대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네, 신화 의리를 최우선 가치로 의리 경영을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이 의리라는 가치가 과연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이것에 관련해서 두 분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송원 학생이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희재 학생입니다. 네. 기업 가치에 대한 토론이라서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지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송원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의리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는 경영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교체가 잦으면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려운데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하다 보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또 업무 효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회사 전환기에도 기존의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고용 승계를 통해 경영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의리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의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그렇다면 이 의리가 기업 경영에도 과연 효과적일까요? 저희는 다음에 세 가지를 이유로 의리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기업 구성원의 측면에서 갑을 관계에 의뢰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사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업 문화 1위가 바로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죠. 이것은 갑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을 관계에서 의리가 그 구성원이 원하는 기업 문화가 아님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측면에서도 인재 발굴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수한 인재가 성과 몰아주기 등으로 인해서 드러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연공 서열 등에 의해서 요직에 오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의리 때문에 기존의 파트너를 고수하는 등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쉬워집니다. 때문에 의리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우선 첫 번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의뢰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그때 정의를 말해주셨듯이 의리는 이제 바른 도리입니다. 그래서 희재 학생이 말해주셨듯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다시 본래 정의에 접근을 하면 신뢰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의리의 하나의 일환인 정책으로서 여기서는 하나에서는 함께 멀리라는 경영 철학이 지녔잖아요. 그래서 지난 2013년에 비정규직 사원 20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에서 의리를 보이면 직원의 입장에선 애사심을 가지고 직무에 더욱 전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10대 기업 중에서 하나만이 유일하게 이런 정책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분명히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권위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변질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방금 전에 그 김은하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로 현재 그 군대 같은 분위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권위주의라고 말하는 거는 의리라는 걸 주장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 윗사람이 저보다 먼저 승진하겠다는데 저는 당연히 의리로 그래 그러면 먼저 승진하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연공 서열에 따른 위계질서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그것은 이제 제도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의리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 기업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해서 그 부분은 칭찬해줄 부분이지만 그게 과연 이 의리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권위주의라고 말하는 거는 의리라는 걸 주장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내가 이런 대안이 있고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또 통과가 될 수 있는 게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그만둔다는 유망한 신입 FP 네. 영업소장이라면 이 FP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일단 영업소장이 되는 겁니다. 네네. 내부는 이제 사원이 되시는 거고요. 네. 최상의 방안을 찾아오시는데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영업소장님이 해주고 우리가